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주요 산업의 트렌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키워드 나우 오늘도 한경LCL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검색량 신고점 키워드 바로 좀 볼까요? 네, 구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오로라의 봉제 인형 브랜드 팜팔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할로윈 시즌부터 검색량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넥스트 라부부라고 하는 젤리캣이라는 인형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 글로벌 소비자들이 좀 그 대안으로 팜팔스를 많이 찾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라부부의 대용이군요. 네, 그렇죠. 라부부 네, 이후에 젤리캣의 대용인 네. 세 번째 대용. 네. 네.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뷰티 셀렉션의 바이오던스입니다. 해당 회사는 비상장사지만 화장품 제조 상장사인 제닉이 만드는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해외에서 인기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이 메인이긴 하지만 네. 특히 겨울철에 건조한 날씨 탓에 콜라겐팩 수요가 늘어난 효과인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검색량 신고점 기록한 브랜드들은요. 우선 농심의 신라면입니다. 글로벌 앰베서더로 발탁된 에스파의 광고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LG전자의 건조기가 다시 신고점을 기록했는데요. 특이하게도 인도 지역에서 검색량이 많이 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LG전자가 인도에 이제 법인을 상장을 하면서 브랜드 관심도가 높아진 데다가 실제 현지에서 가전 판매가 잘 되면서 이 검색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게임에선 잡혔는데 신규 클래스인 세라핌이 출시되면서 관련 영상 트래픽이 급증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연구원님 소개해 주신 회사들이 주가가 다 안 좋습니다. 주로 이제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지금 멀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이 4분기 실적 개선 측면에서 앞으로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건조기 이 키워드는 요즘 좀 유독 자주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연말을 맞아서 오늘 연구원님이 평소와는 좀 다른 분석을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시장의 눈은 벌써 26년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파트너 에픽 AI 코파일럿한테 26년 한국 증시 전망과 좀 필승 전략을 물어보고 그 답변들을 심층 분석해 왔습니다. 네, AI를 통해 본 내년도 증시 전망이네요. 네. 이건 아마 우리가 최초로 하는 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이 AI가 충분히 공신력이 있느냐 이것부터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에픽 AI가 매일 쏟아지는 리포트들을 다 공부해서 들고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오해를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모델을 계속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달달 외우는 암기가 아니고요. 실시간으로 찾아보는 오픈북 형태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북 형태라는 게 뭐 어떤 의미입니까 정확히? 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교과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푸는 건 학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네. 에픽 AI는 질문을 듣자마자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최신 레포트나 재무정보 그리고 뉴스까지 쫙 펼쳐놓고 정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레그,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레포트들도 에픽 AI는 그걸 읽고 나서 바로 답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가 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거나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요. 현존하는 데이터에 근거해서 답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정보로서 좀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류가 집대성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다. 오히려 그래서 좀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픽 AI가 본 내년도 시장 전망 어땠나요? 우선 에픽 AI에게 주요 증권사들의 26년 전망 레포트를 좀 종합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네. 대다수 증권사들은 26년 상반기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상고하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상고하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반기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정책 모멘텀 그리고 우호적 유동성 환경이 결합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일 걸로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하반기 갈수록 금리 정책 전환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중간선거 같은 변수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1년 뒤까지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은 상반기는 확실히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쵸. 그러면 상반기 시장이 좋을 때 어떤 섹터들을 좀 좋게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에픽 AI가 분석한 결과 모든 하우스의 시선이 꽂힌 곳은 당연히 반도체였습니다. 우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중심의 이익 상승 사이클이 26년까지 유효하다면서 구조적인 상향 추세를 강조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분석에서도 반도체는 23년, 24년 캐펙스 투자를 좀 축소해 놨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고 또 투자 매력도가 따라서 높아지는 흐름이라 구조적 전환점에 있음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전망들의 좀 핵심은 단순한 반도체를 넘어서 AI 생태계의 대확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태계 대확장이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확장입니까? 네, HBM 단 하나만 보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건데요. 네. KB증권은 최근에 이를 두고 메가 사이클 진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AI가 학습을 넘어서 실제 데이터를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HBM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걸 처리할 고용량 서버 D램이나 뭐 기업용 SSD까지 수요가 전방위적으로 폭발하게 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좀 다양한 먹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저전력 반도체가 실제 최근에 뭐 주목을 받기 시작한 부분도 이와 맥락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반도체 밖으로도 사실 좀 온기가 확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게 바로 이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이 좀 전력 인프라로 연결된다고, 직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려면 막대한 전기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은 필연적으로 전력기기나 원전, 그리고 전력을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섹터까지 제도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고요. 결국 상반기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인프라 관련주들까지 바구니를 넓혀 담는 것이 에픽 AI가 제시한 만장일치 전략의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새겨듣기로 하고요. 반도체 다음으로 고민이 되는 건 바로 이 섹터입니다. 시총 3위의 섹터죠. 2차 전지. 여기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해요. 네, 에픽 AI가 분석한 결과 이제 26년 전망에서 가장 뷰가 엇갈리는 섹터가 2차 전지였습니다. 네. 투자자분들도 지금 물타기를 해야 될지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많아요. 텐데요. 예. 증권사들의 의견도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의견과 아직 실적 확인이 멀었다라는 쪽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쪽은 어떤 근거입니까? 네, 대표적인 낙관론은 이제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이었는데요. 네. 삼성증권은 과감하게 최근에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메탈 가격 반등입니다. 최근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책 환경 변화 때문에 소재 기업들 판가 회복이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하나증권은 중립을 제시하긴 했는데요. 비슷하게도 리튬, 코발트 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점을 들어 26년 반등을 점쳤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다는 쪽은요? 유안타증권과 하나투자증권이 좀 대표적이었는데 네.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는 중립에서 소폭 언더로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아직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고 26년은 수주가 아니라 진짜 실적을 증명해야 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립을 제시하면서 비슷한 근거를 들었는데요. 내년 초 4분기 실적 발표 때 26년 컨센서스가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봤고요. 유럽이나 미국 전기차 수요가 실제 숫자로 찍히기 전까지는 추세적 상승이 어렵다고 봤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은데 이런 헷갈리는 업황 전망에서 에픽 AI가 찾아낸 전략이 있다고요? 네, 공통적으로 뭐 낙관론이든 이제 비관론이든 강조하는 핵심 투자 포인트는 바로 ESS 사업 노출도였습니다. 네. 전기차 수요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ESS 사업은 26년 2차 전지 기업들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픽 AI는 섹터 전체를 사기보다는 ESS 사업 비중이 높고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할 걸 제시했습니다. 네, ESS 사업 비중이 높은 종목 셀 3사와 LNF, 한중 NCS 이런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이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지는 제가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특정 증권사들의 숨겨진 분석들, 이른바 히든 카드라고 하던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에픽 AI를
보고 제가 찾아낸 증권사 투자 전략 레포트들의 소수 의견을 3개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래에셋 증권이 제시한 금융 및 지주사입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세법이나 상법 개정으로 구체화되면서 26년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도체가 쉴 때 계좌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우리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신한투자증권의 트럼프 안티테제 전략입니다. 네. 트럼프 정책의 반대편에 있는 헬스케어나 신재생 에너지가 과도하게 눌려 있을 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대형주 랠리가 끝나면 이제 26년 상반기쯤에서 코스닥 중소형주로 옹기가 퍼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정부 정책까지 여기에 기대를 한다면 AI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나 SI 업체들, 그리고 생산성 개선 측면에서는 로봇테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형 증권사 IB 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증권주까지 선호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트반꿀 전략이네요. 네. AI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전략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삼성증권의 엔터 및 소비재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저희 키워드 나우에서도 좀 자주 다루는 섹터기도 하니까요. 중일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일본 대신 한국을 더 오겠다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지정학적 반사 이익과 K 컨텐츠 흥행이 맞물리면서 엔터나 소비재가 26년 의외의 복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